君が君の夢を叶えてほしい。それが俺の夢だ。一緒に行けなくてごめんな。 결국 사이버펑크 시즌2가 공개되어 방영이 확정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번엔 또 얼마나 슬프게 끝내려는 걸까 였는데 결국 알면서도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공개 시점이 이번 가을로 잡힌 만큼 지금까지 나온 시즌2 정보 싹 다 모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는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게임의 시간보다 1, 2년 앞선 시기에 나이트시티를 그린 애니메이션인데요. 게임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매력적인 설정과 세계관을 공유하며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탄탄한 스토리, 화려한 액션까지 빠짐없이 담아내 큰 호평을 받았죠. 워낙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 만큼 시즌2 제작이 결정되었을 때부터 참여하는 제작사나 스태프 역시 많은 팬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공개되는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2 역시 시즌1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제작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제작은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트리거에서 맡고 공개와 스트리밍 역시 넷플릭스에서 독점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넷플릭스는 TV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현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작품 특유의 과감한 연출과 높은 수위의 액션을 더욱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덕분에 이번 시즌2에서도 전작의 강렬한 임팩트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사이버펑크 엣지러너2의 감독은 유명 애니메이터이자 연출가 이카라시 카이가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카라시 카이는 지난 시즌1에서도 참여해 압도적인 작화와 연출 실력을 보여주면서 사이버 사이코 애니메이터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의 실력자입니다. 이번엔 직접 감독직까지 맡는다고 하니 작화와 연출이 어느 정도일지 무척 기대가 되네요. 이 외에도 시리즈 구성과 각본은 시즌1 그대로 오우츠카 마사히코가 담당하는 등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제작진이 참여하고 있어 이번 시즌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죠. 그래서 누가 2기에 등장하느냐? 먼저 알아볼 사람은 이 남자입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주역 캐릭터는 위크 킹즐리로 원래는 킹이라고 불리며 업계 정상에 섰던 베테랑 엣지러너인데요. 하지만 임무 도중 사이버 사이코시스 증상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위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죠. 위크는 가난한 학생으로 살아가다 군용 산데비스탄을 이식하며 엣지러너가 되었던 전작의 주인공 데이비드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인데요. 엣지러너가 된 데이비드가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된 것과 달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 몸에 장착했던 모든 사이버웨어를 제거해버리고 동료와 집, 과거의 명성까지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린 위크는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와 이유를 쫓으며 살아가죠. 티저에 등장하는 엣지러너 시절의 위크는 이전 시즌의 메인처럼 압도적인 실력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의 모습은 당시의 위험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하기만 한데요. 특히 강력한 사이버웨어와 전투 능력이 곧 힘과 가치로 이어지는 나이트시티에서 모든 크롬을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전투력이 약해졌다는 것 이상으로 존재의 가치마저 없어지는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과연 이 절망 속에서 위크가 어떤 행적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스토리 작가 바르토시 슈티보르는 영화 레옹의 주인공 레옹이 위크의 캐릭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베테랑 실력자였지만 업계를 은퇴하고 떠나 방황하는 것도 동그란 선글라스 디자인도 레옹과 비슷한 면이 많아 보입니다. 공개된 PV 영상에서도 베테랑 특유의 화려하고 노련한 액션과 사이버 사이코시스 증상의 강렬한 묘사가 돋보여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이버웨어를 모두 포기했다는 서사도 나이트시티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설정이라 과연 이 초라한 아저씨가 어떻게 나이트시티에서 살아남을지 무척 기대가 되네요. 또 다른 주역 인물 D는 스네이크 네이션 소속으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넷러너입니다. 위크가 전작의 데이비드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라면 D는 루시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뛰어난 기술력과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D가 무서운 캐릭터인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넷러너라서가 아닌데요. 과거 자신이 속해 있던 클랜이 누군가에게 몰살당했고 혼자 살아남은 D는 복수의 칼을 갈며 나이트시티로 향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D가 속한 스네이크 네이션은 하나의 팀이나 갱단의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클랜이 모여서 형성된 거대한 연합체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스네이크 네이션은 오랜 역사와 막대한 규모를 가진 대표적인 세력으로 범인도 사건의 전말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D의 클랜이 몰살당한 것에 어떻게든 스네이크 네이션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과거와 닮은 외형 때문에 일부 팬들은 벌써 D를 나루토의 사스케에 빗대어 부르고 있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D의 주변에 블랙월을 연상시키는 붉은색 디지털 전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블랙월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한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구형 네트워크와 인간의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방화벽으로 진화한 인공지능과 잘못 접촉할 경우 지금보다 더 끔찍한 결말이 예정되어 있고, 자칫하면 인공지능이 넘어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넷러너들은 강력한 정보와 기술을 얻기 위해 금기를 어기고 블랙월 너머의 네트워크와 접촉하려고 하고, D도 이들 중 하나로 보입니다. D의 주변에 흐르는 붉은색 전격이 진짜 블랙월을 의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D는 위험한 금기를 넘을 수 있는 캐릭터라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예상되는데요. 게다가 이카라시 카이 감독이 직접 D가 무척 불행하고 비극적인 캐릭터라고 공언한 바 있어 작중에서 어떤 끔찍한 일을 겪게 될지 모르겠네요. 과연 복수심에 불타는 D가 클랜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을지, 아니면 복수심이 부른 끔찍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지 벌써 걱정이 되네요. 세 번째 주요 인물인 로만 카락스는 진실을 기록하겠다는 일념으로 언제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어린 영화광인데요. 이름부터 거장 영화감독 로만 플란스키와 레오 카락스의 이름을 본딴 듯하고, 스토리 작가 바르토시 슈티보르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영화에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탄생 비화를 밝힌 캐릭터이죠. 모두가 사이버웨어를 달고 브레인댄스에 심취한 세상에서 진짜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공식 소개에서도 로만은 진실을 기록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타인의 삶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소년으로 묘사되는데요. 하지만 나이트시티가 온갖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데다가 공개된 다른 주요 인물들의 서사가 심상치 않아 로만 역시 쉽지 않은 운명에 엮이게 될 것 같아요.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도 총격과 사륙이 벌어지는 위험하고 충격적인 현장을 어린아이답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조용하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로만이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버려 자신은 물론 동료들까지 거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함정 캐릭터일지도 모릅니다. 외형적으로도 정말 평범하고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일부 팬들은 로만의 운명을 더더욱 걱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품이 작품이다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남는 캐릭터가 거의 없고, 나이트시티의 잔혹한 현실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 가장 큰 비극을 경험할지 모른다는 예상이 들기도 하네요. 과연 로만이 담으려는 진짜 진실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진실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공개된 캐릭터는 탈리아인데요. 탈리아는 원래 상류층만 가는 기업 타워에서 자랐지만 이후 멜스트롬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단련된 인물입니다. 멜스트롬은 인간의 몸을 최대한 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추구하고 폭력과 사이버웨어에 강하게 집착하는 갱단인데요. 탈리아 역시 거의 전신을 사이버웨어로 개조한 데다 싸우는 모습도 멜스트롬 특유의 과격한 문화에 완전히 녹아든 것처럼 보이죠. 풍족하고 안전한 상류층 사회를 떠나 나이트시티에서도 손꼽히게 위험한 갱단에 몸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탈리아의 과거 역시 상당히 복잡하고 비극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멜스트롬의 문화에 침취해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이런 삶을 원했던 거인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적응한 것인지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체 개조에 집착하는 멜스트롬 문화는 사이버 사이코시스 증세를 보이기 딱 좋은 설정인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티저에서 탈리아가 사이버 사이코시스 증세를 보이는 정보는 없지만 앞으로 충분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사이코시스 증세를 겪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위크와 전신을 사이버웨어로 개조해가는 탈리아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인물이니까요. 이 두 명의 주역 등장인물이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에 이 둘의 서사 역시 작품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공개된 캐릭터 소개나 간략한 줄거리만 살펴봐도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였던 전작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끔찍하고 우울한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공식 티저 역시 전작보다 더욱 거칠고 잔혹해진 나이트시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작품 역시 상당히 어두운 이야기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블랙월을 연상시키는 붉은 전격에 휩싸인 D와 사이버 사이코시스 증세를 보이는 위크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는 등 파멸이 예정되어 있는 두 가지 소재를 번갈아 보여주어 더 긴장감이 컸죠. 게다가 복수의 칼을 가는 D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까지 담겨 도대체 D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탈리아 역시 멜스트롬 특유의 과격한 신체 개조를 마친 비주얼과 화려한 전투로 큰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공개된 4사람 중에서도 유독 많은 사이버웨어를 장착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실력자인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장면보다 가장 신경 쓰이는 연출은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로만입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촬영을 멈추고 있지 않는 모습은 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될 진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고 있죠. 이런 연출을 보면 로만이 우연히 누군가의 비밀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던 네 사람이 하나의 사건으로 엮이게 될 것 같아요. 로만이 카메라에 담은 진실은 클랜을 몰살한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 D와 연관됐을 수도, 멜스트롬의 손에서 자란 탈리아의 과거와 연결됐을 수도, 아니면 위크가 겪은 사이버 사이코시스 증세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물론 아직 공개된 정보도 제한적이고 실루엣만으로 남아있는 등장인물들도 있어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설정이나 캐릭터들 중에서 시즌1과 연결된 인물이 있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등장인물들만 나올지도 팬들의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다만 제작진이 티저에서부터 데이비드는 죽었다, 하지만 나이트시티는 살아있다고 밝힌 만큼 데이비드와 루시의 이야기를 직접 이어가기보다는 나이트시티라는 공간적 배경만 같을 뿐 완전히 새로운 비극을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에는 스네이크네이션이나 멜스트롬, 사이버 사이코시스 등 원작 세계관의 핵심 설정까지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해 스케일이 훨씬 커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올해 공개되는 애니메이션 가운데 가장 기다리고 있는 작품인 만큼 2026년 가을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날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